When I look into your eyes, it's like the watching the night sky. Oh, beautiful sunrise. Oh, there's so much they hold. And just like them North Stars, see that you come so far to be right where you are. How old is your soul? And I won't give up on us, even if the skies get rough. I'm giving you all my love. I'm still looking up. When you're needing your space to do some navigating, and I'll be here patiently waiting to see what you find. 'Cause even the stars, they burn, some even fall to the earth. And we got a lot to learn. God knows we were there. No, I won't give up. I don't wanna be someone who walks away so easily. I'm here to stay and make the difference that I can make. And differences they do a lot to teach us how to use the tools and skills we got. Yeah, we got a lot at stake. And in the end, you're still my friend. At least we didn't tend for us to walk. We didn't break, we didn't burn. We have to learn how to build without the word caving in. I had to learn what I got and what I'm not, and who I am. I won't give up on us, even if the skies get rough. I'm giving you all my love. I'm still looking up, still looking up. God knows I'm tough. I am tough. We got a lot. We are to learn. We are God knows we were there. And I won't give up, even if the skies get rough. I'm keeping you all my love. I'm still looking up. 반갑습니다. 2021 대전 청년주간 MZ세대의 사고방식을 들여다보는 대전 청년 토크 콘서트 청년담다. 저는 다시 돌아온 청년사회자 김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대전에서 활동 중인 어쿠스틱 밴드 핑크피쉬의 감미로운 음악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들으셨나요? 네. 네. 2021 대전 청년주간의 메인 프로그램인 청춘담다는 MZ세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기성세대와 많이 다르다는 MZ세대, 과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를지, 이들과 생각과 가치관은 어떠한지 다양한 이야기를 대전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서로 공감하는 그런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먼저 청년담다 세 번째 섹션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섹션은 4명의 대전 청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용식님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작은 개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용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장은업체 대표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렇게 쭉 한 분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예비창업과 서지혜라고 합니다. 예비 창업가이신 지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법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정옥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청년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채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분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아직은 어색해서 허심탄회하게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손발이 오그라들겠지만 서로 얼굴을 한 번 더 보시면서 눈웃음, 네, 네, 끝까지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청년 담당 MZ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열정적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니만큼 여러분의 표현을 해주시고 그래야만 이 자리가 빛이 날 것 같습니다. MZ세대와의 담화, 청춘 담다 본격적으로 토크의 문을 열어보기 전에 제가 퀴즈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이신 만큼 여러분이 얼마나 청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한번 제가 문제를 좀 내볼 텐데요. 옆에 있는 OX판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면 우리 담당자께서 여러분께 선물을 또 드린다고 하니까 소정의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중간에 유튜브 함께 하시는 우리 청년분들 청년주간 즐기고 계시죠?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문제를 잘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선물도 여러분 드리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섹션 주제가 결혼이잖아요. 그죠? 결혼에 맞춰서 문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드메 많이 들어보셨죠? 스드메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의 준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분 다 O를 선택해 주셨네요. 자, 스드메 아직 먼저 답판 내려주시고 먼저 본인은 결혼을 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분 다 미혼이시고 현재 연애 중이다. 네, 두 분은 연애 중이시고 두 분은 아직 준비 중이시고 네, 아직 생각이 없고요. 준비 중. 왜냐면 여러분들의 개인의 환경에 따라서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저분은 저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거든요. 저는 결혼을 했고 자녀가 있는 청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결혼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을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O였습니다.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이야기합니다. 네 분 다 맞춰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스드메에 대해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친구분들 하시는 분들? 네, 말씀하셔도 돼요. 네. 저는 지금 친구가 10월 말쯤 결혼을 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서 한참 그때네요. 스드메 할 때. 스드메가 너무 많이 옵션에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비싸다고 해서 네네. 제 친구는 셀프 웨딩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셀프로. 네, 요즘에 셀프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거의 여성분들이 스드메 치중을 좀 많이 하시는 거예요. 남자들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분들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지혜님 친구분은 저도 아는 지인분께서 지금 예비 신부이신데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너무 부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아서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용식님 주변에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은 스드메에 대한 큰 관심은 없죠. 우리 남자들은. 남자들은 아무래도 맡기는 식으로 그쵸. 진행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저도 마이크 잡는 일을 하다 보니까 예비 신랑 신부님을 많이 만나고 사회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신부님들이 조금 서운해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오빠는 왜 남편이 될 사람은 나한테만 다 맡기지? 막 이런 분들이 좀 있어서 남자들도 조금씩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잘 들으세요. 아이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며 사는 맞벌이 부부를
딩펫족이라고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들어주세요. XO, XO. 자, 그러면 용신님, X라고 들은 이유가 있나요? 전 딩크족이라고 알고 있는데. 딩크족. 네. 아이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며 사는 맞벌이고 딩크족. 네. 오끼님. 저도 딩패 쪽은 한 번도 안 들어봐가지고 네네. X를 들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두 분께서는 확신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도 확신은 잘 못하고 있는데 딩크족이 부부만 서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애완견이 끼면 펫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O를 선택했습니다. 네. 다른 이유 있나요? 아니요. 저도 지혜님과 똑같은 의견으로 O를 들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흔히들 딩크족 많이 하는데 한 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정답은 O였고요. 네, 여기서 아이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맞벌이 하는 부부 딩펫족이라고. 저도 이 대본을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안 낳고 사는 부부들 딩크족, 그리고 여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부부를 딩펫족. 네, 오늘 한 가지 또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물을 주는 문제는 조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는 청년 계신가요? 우리 서로 이미지만 보고 어떤 동물 키우는지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 용식님 어떤 동물 키우실 것 같아요? 대형견 키우실 것 같으세요? 대형견, 강아지? 강아지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강아지 종 한번 맞춰봅시다. 강아지. 저는 왠지 푸들. 네, 의외로 푸들을 키우실 것 같긴. 네. 전 시추? 시추? 네. 약간 닮지 않으셨어요? 시추? 네. 시추상이신가요? 오기님은 요크셔 테리어 이런 거. 요크셔 테리어.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였지? 그러면 정답은 포메라니안 키우고 있습니다. 포메라니안. 이게 미용을 한 예쁜 포메라니안인가요? 지금은 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매일 함께 산책도 함께 하시고. 거의 매일 지내고 있는데 사무실에도 자주 데리고 가고 있고요. 네, 같이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오신 청년 대표님도 반려견을 비숑을 데리고 사무실 많이 다니신다고 하는데 대표님들의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반려동물 네 맞춰볼까요? 전 왠지 고양이 할 것 같아요. 정답은? 저는 푸들 키우고 있습니다. 푸들. 색깔 혹시? 색깔은 하얀색하고 갈색하고 조금 섞인. 하얀색하고 갈색하고 네. 좀 섞인. 이름이 뭐예요? 몽몽이요. 몽몽? 네, 몽글몽글하게 생겨서. 저는 별이입니다. 별이. 별이. 네. 별이를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나요? 궁금해가지고. 지금 제가 아까 대기실에부터 쭉 봤던 우리 용식님은 조금 중후한 이미지였거든요. 저 그냥 별아 이렇게 부릅니다. 별아. 네. 알겠습니다. 몽몽은? 그렇죠. 그렇구나. 네, 그러면 다음 얘기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을 키우시고 아직 싱글이시고 연애를 하신 분들 반이고 저는 결혼을 했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청년 단따 MZ세대 토크 콘서트 오늘 세 번째 주제인 결혼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MZ세대가 결혼과 관련한 인식이 가치관이 조금씩 다르고요. 우리 조사를 한 결과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라는 답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여러분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인식, 필요성, 그리고 가치관 등의 본인의 생각도 좋고요. 전반적인 우리 MZ세대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뽀메를 키우시는 우리 용식님부터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결혼은 뭐 이제 본인들의 선택으로 당연히 하면 좋지만 그렇다고 뭐 강요하는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분 중에서 나는 결혼은 꼭 해야 된다 하시는 분 있나요?
꼭 해야 된다. 네, 꼭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저는 원래 결혼이라는 자체를 좀 이제 어쨌든 좀 꿈에 그리는, 예, 동경하는 그러한 좀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걸 좀 강요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선택적으로, 예, 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 20대 중반, 30대 초반? 아, 제 나이요? 네. 저는 후반입니다. 20대 후반. 20대 후반? 네. 지혜님은 20대 중반? 네. 오끼님은 저는 30대입니다. 30대 초반? 30대 초반입니다. 전 20대 후반. 아, 20대 후반. 아, 어느 연령대의 이야기인지도 조금 알아야 우리 유튜브 보는 분들이나 함께 하시는 청년들이 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30대 후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20대에 30대까지 우리 정확히 MZ세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혜님께서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연애 중이시면. 네, 열애 중이지만 그래도 결혼은 조금 필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희 MZ세대에 전반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이 요즘에는 결혼보다는 자신의 성취감이라던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한 뒤에 후발주자로 결혼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결혼은 선택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제도 뭐 얘기했지만 워라밸이 일단은 중시되고 자기 중심이 먼저고 그 다음에는 결혼인 것 같다라는 의견, 네, 저도 공감하긴 하는데 뭐 각자 의견이 다르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혜님 의견 들었고요. 오끼님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결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를 나눌 수는 없고 저는 중간의 입장인데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20대 때는 성취감이라든지 다양한 저의 열정 이런 게 먼저였다면은 이제 30대에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조금 더 안정감 그리고 편안함 이런 거를 조금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퇴근 후에 집에 들어가면은 누군가가 있고 하나보다는 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서 저는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순간 저 결혼 생활을 지금 상상 이렇게 되뇌겼는데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결혼을 일단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면 저는 좀 요즘에 하고 싶은 게 좀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진로 탐구도 하고 취미 생활도 늘어나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는 거를 주변에서 봐왔어요. 그래서 좀 결혼은 선택적으로 해도 괜찮겠다 좀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라서 결혼은 저는 지금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분들도 결혼에 대해서 우리랑 같은 생각들일까요? 지인분들 어떠세요? 주변에 나는 결혼 꼭 할 거야. 아니면 결혼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분들도 있을 테고. 네. 그러면 반대로 사회자님은 혹시 지금 결혼을 해서 네. 어떠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결혼 제가 지금 5년 차입니다. 5년 차인데 연애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은 그런 것 같아요. 희생을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희생을 하고 그 희생을 내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만족하는 결혼입니다. 근데 그 희생하는 거를 인정을 못하면 불행한 결혼 생활인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결혼을 했거든요. 빨래, 청소 죄송하지만 어머님이 다 해주셨어요. 근데 결혼을 한 순간부터 빨래를 저나 아내 둘 중에 한 명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해봤던 거를 하려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부딪힘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냥 당연하다시피 해버리니까 부딪힐 일이 없고 그냥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이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얼마큼 희생을 하고 포기를 하고 취미 생활도 이제 주말에는 못 하잖아요. 아이도 있고 이제 가족과 지내는 시간도 있고 부모님 댁에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개인 취미 생활을 못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해도 다른 걸로 만족을 느끼면 괜찮다라는 생각에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주말인데 이제 오면서 독방 육아를 하고 있는 아내에게 미안해 갔다 올게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그 저를 보는 아내의 모습은 그렇게 해맑진 않았어요. 아니 가서 또 이제 제가 다른 일들을 하겠지만 그럼 저는 만족스럽게 살고 있고 주변에서 물어보면 제 친구들도 뭐 웰컴 투 헬게이트라고 막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일단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인분들 중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은 결혼을 굳이 왜 해? 하는 의견이 많은지 아니면 결혼해 좋아 너도 같이 결혼해 어떤 의견들이 더 많나요? 요즘에는 결혼 좋지 점점점점점 하고 많은 말들을 함축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지금 당장 나의 직업도 그렇고 뭐 시어머니와의 다툼들도 요즘 너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과연 우리 둘만 좋자고 되는 일이 아닌데 우리 집안과 다른 집안이 과연 잘 화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요즘에는 큰 것 같습니다. 네. 사랑과 전쟁 이런 걸 너무 많이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네 그렇죠. 결혼은 말씀들 하시잖아요. 집안과 집안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다. 그리고 20, 30년 동안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던 생명체가 한 공간에 살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부딪힘이 있고 뭐 이해를 해야 하고 배려를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듯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결혼의 가장 걸림돌은 뭘까요? 지금 현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다음 달에 결혼을 해 라는 전제하에 걸림돌이 뭘까요? 네, 말씀하실 때. 네, 저는 지금 다음 달에 결혼을 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제일 걸림돌은 그냥 코로나 시국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통상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역시 금전적인 문제가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주변 자꾸 주변 얘기 저는 일단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주변 얘기가 내 얘기거든요. 다 보면 네, 다 제 얘기 같은데 제 주변 얘기를 하다 보면 친구가 벌써 결혼을 준비한 지 몇 년이 돼 가는데 아직도 결혼을 못 하는 이유는 좀 전셋값이 많이 올랐더라고 하더라고요. 7천인가에서 한 1억 넘게 올랐다고 하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도 제일 큰 게 주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뭐 다음 질문과도 겹치는 문제긴 하지만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키님. 네, 저는 가장 큰 걸림돌도 아까 우리 최희 씨가 말씀했듯이 가장 금전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친 집값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 가족을 이루려면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아파트에서는 살아야 되고 어느 정도의 차는 끌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가장 사람들의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장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금전적이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쭉 들어볼까요? 네. 저 역시도 주거 문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전셋값도 그렇고 요즘에 뭐 국가에서 분양해주는 뭐 임대 아파트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혜택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그런 혜택을 누리기가 너무 어려운 실정인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 문제를 가장 먼저 고민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의 비슷한데 복합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주거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식이라는 거를 진행을 할 때 그것에 들어가는 많은 부담감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복합적인 요소가 조금 반영된 게 아닌가. 예, 제 주변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제 못 버는 친구가 아니에요.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조차도 이제 뭐 집을 구하고 그거 결혼을 준비하는 데에서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 또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얘기들 뭐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듣기에는 30대 후반에 결혼한 남자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라떼 꼰대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요. LH에서 제공하는 임대 아파트 10평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거기서 3년 정도 살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주변 신경 안 쓰고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아내가 거기에서 같이 살자고 했을 때 오케이 했기 때문에 축구 받았죠. 저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기준선이 좀 높지 않은가. 결혼해서 신혼은 뭐 아파트 25평 뭐 74 84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기준. 내 친구들은 이렇게 해서 SNS에 올렸던데 나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거가 있는 것 같지 않을까. 저는 그래요. 근데 저도 이제 당연히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LH 같은 이제 그런 주택들은 공급에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급을 넘어서 수요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당첨이 되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렇죠, 당첨. 예, 네. 근데 그거조차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 이제 아무래도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인 정책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조금 더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성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남자가 아직도 요즘도 2021년에도 집은 남자가 해야 된다. 아니요. 아니요. 네, 뭐 채희님. 남자가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런 건 없다. 그러면 결혼식에 이 정도는 갖추면 이제 나 결혼할 수 있겠다라는 기준이 있나요? 뭐 집은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뭐 차를 어느 정도, 뭐 부모님께 손을 벌리냐 안 벌리냐, 뭐 이런 거 한번 자유롭게 한번. 네. 이거는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랑 좀 맥락이 비슷할 네네네네. 수도 있는데 좀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 원하는 단계가 조금 높아졌다고 말씀을 네네네. 하셨잖아요. 기준치?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조금 결혼에 대한 연령대가 조금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사회적 위치와 지위가 점점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따라서 조금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뭐 20대 초반, 20대 중반에 결혼하던 옛날과는 다르게 30대 초반, 30대 중반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좀 갖춰야 될 거, 보여줘야 되는 사회적 상황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기준치가 올라가서 갖춰야 될 거라고 한다면 집, 뭐 혼수라는 거는 뭐 가전제품, 가구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뭐 차 이런 부분은 꼭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야. 뭐 결혼 나이대가 늦춰졌으니까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뒤로 갈수록 좀 더 안정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결혼 연령기가 뒤로 가면서. 네, 그렇죠. 네, 오기님은 어느 정도 지금 연애 중이지만 어느 정도 이 기준이 되면 결혼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저도 어느 정도는 이게 조금 제 생각인데 저는 그래도 같이 요즘 같은 때에는 같이 좀 맞벌이도 좀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아파트에 살면서 자동차 끌고 이런 조건이 좀 갖춰져 있으면은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해야 평범하지 않나라는 기준이 된 거죠. 우리 이제 시각에서 우리 네. 문화, 우리 MZ 세대 문화에서 그 정도 하면 보통처럼 결혼하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지혜님. 저도 오끼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용신님은 주변에 어느 정도에서 많이들 가시나요? 거의 집을 해가는 거는 맞는데 보통 부모님 도움이 좀 있거나 아니면 뭐 지금 제 나이 때 대부분 차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집 해가는 거는 부모님의 손을 빌려가는 것도 대부분이 있고 거의 그 정도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요즘에는 결혼식 가보면 결혼 문화가 주례 없는 결혼식을 선호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많이 바뀐 게 저도 결혼할 때 그랬지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반상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뭐 함 지고 간다 뭐 이런 건 TV에서만 보여줘요. 저 때도 뭐 이런 거 막 많이 축소한다고 해서 축소했는데 더 많이 요즘 더 없더라고요. 심플하게 그냥 뭐 친척들한테 뭐 해주는 거 이런저런 것도 많이 없어지고 결혼식도 스몰 웨딩도 많이 하시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스드메도 최대한 축소해서 본인들이 다 직접 하고 작가만 한 분 섭외해서 그냥 바닷가에서 찍고 숲에서 찍고 오시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주변에 봤을 때 결혼 문화가 어떤 것 같아요?
나는 이건 좀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 이거 좀 과하다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이건 너무 좋다? 저는 아무래도 축의금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축의금 품앗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금 내가 5만 원 주면 너도 5만 원 줘야 돼라는 느낌이 많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축의금의 의미가 결혼식을 축하하는 거를 돈으로 대신 보답한다. 그 축하하는 의미를 준다라는 뜻인데 그게 너무 이제 흐릿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는 나는 결혼 안 할 거니까 축의금 안 내기 위해서 결혼식을 안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게 과연 결혼식에 있어서 축의금이 진정한 의미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조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혼식을 하기 전에는 안 된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네, 그렇죠. 저도 그래요. 단가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저 어릴 땐 3, 지금은 기본 5. 뭐 가격을 디테일하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는 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축의금을 SNS로 그냥 뭐 이렇게 모바일 청첩장 밑에 자연스럽게 계좌가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이 친구하고 나하고 이 정도 사이였나? 라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저는 또 사회를 많이 보다 보니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잘 지내? 그럼 제가 먼저 물어봐요. 언젠데? 언제 가는데? 그러다 보면 아니 그게 하면서 구구절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축의금을 주말엔 일이 있어서 많이 못 가서 그냥 축의만 할 경우도 많은데 그때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결혼식에는 그 친구가 왔는지 또 한 번 이렇게 저희 장부처럼 리스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어느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친해지면 그 결혼식에 참석한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주기적으로 뭐 분기마다 아니면은 뭐 반년에 한 번씩 보는 친구들은 그래도 꼭 축의금을 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인터넷에 뭐 친한 정도에 따라 축의금 나누어 놓는 계급이 따로 있잖아요. 3만 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뭐 엄청 친하면 그 이상까지도 해준다는 게 있는데 저도 뭐 분기별로 보는 친구는 최소 5만 원은 하는 것 같고 친한 친구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네, 용씨님은 저도 뭐 가끔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가끔 본다는 게 약간 어쩔 수 없이 가끔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나름 판단해서 친했던 친구다라고 하면은 뭐 한 10만 원 이상도 할 수도 있고 정말 친한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이상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거는 기간과 보는 횟수보다는 그냥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그냥 정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뭐 축의금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 축의금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축의금 문화가 일단 그 금액에 관련된 그 친함의 정도 이 인식이 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뭐 돈을 벌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관은 없는데 돈을 못 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을 테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무리하게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인 얼마를 줬는데 이제 친구들이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도 좀 사라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지혜님도 한번 문화를 어떻게?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청첩장엔 다 계좌가 써 있더라고요. 저는 그 계좌가 써 있을 때마다 조금 꺼려지는 마음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계좌를 쓰는 문화부터 조금 바뀌면 좋지 않을까. 여기 내가 결혼식장에 초대한다라는 의미를 좀 더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결혼식 문화 중에 다른 문화 있잖아요. 그 전날에 여성분들도 많이 하죠. 네, 우리 옛날 저 때만 해도 뭐 총각 파티 뭐 이런 것도 하고 드레스 파티인가요? 뭐 그런 것도 하는데 요즘 어떻게 하나요? 친구들 지인들 보면 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인스타 올리는 느낌으로 뭐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맞아요. 브라이덜 샤워 맞아요. 말씀하시는 브라이덜 네, 샤워. 맞아요. 네네. 거의 근데 처음에는 친구들끼리 결혼 전에 만나서 축하해 준다는 의미로 만나서 파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뭐 인스타 보니까 인스타 올리는 용도로 조금 허례 의식이 조금 포함되어 있지 않나.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라고는 조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만약에 지혜님은 하시게 된다면 친구들 모아서 호텔에서 이렇게 인스타용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브라이덜 샤워가 친구들이 신부 몰래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몰래 받으면 기분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인스타에 사진 올려야죠. 네, 오끼님은 그러면 결혼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결혼을 하면 나는 뭐 많이 제약을 바뀌고 묶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결혼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네, 이 결혼 제도라는 것 자체가 이 법에서 정하는 혼인 신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기혼자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무겁게 책임감 있게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인식이 조금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결혼 제도가 있지만 주택을 위해서 혼인 신고를 미루고 자녀 뭐 때문에라도 뭐 주택 때문에라도 많이들 회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혼 제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좀 더 들어볼게요. 그러면 용식님, 네. 결혼 제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 제도. 있어야 되는 제도긴 한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너무 법적으로 구속되는 게 좀 강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결혼도 결혼이지만 이혼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문제 인식이 현재에 와서 더 심해지는 게 사실이고 그거에 대한 좀 해결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는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제 주변도 벌써 뭐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요즘에 방송에서도 이혼에 대한 또 이야기가 이혼한 커플들 뭐 이렇게 나오고 뭐 버라이어티 쇼에도 뭐 좀 있고 SNS도 막 많이들 나오기도 하는데 요거는 뭐 다음 기회에 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개선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럼 이 결혼 제도에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건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들이 있으면 한 분씩 결혼 제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채인님부터 갈까요? 아, 네. 요즘에는 조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좀 빠른 시간 내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라는 형태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주제랑 좀 멀어지는 얘기일 것 같기는 한데 단순히 남과 여의 결혼보다는 조금 다양한 형태의 가족 형태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같이 어우를 수 있는 묶어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조금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물론 저도 초반에는 좀 이렇게 결혼에 대한 법적 제도가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예전에 읽은 책을 보니까 결혼에 대한 제도가 없이 뭐 자유롭게 연애만 하는 세상을 그린 책이 있었는데 보니까 좀 난장판이 나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조금 그래도 최소한의 법적 제도는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사회에서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오기님은 어떤 결혼 문화가? 네, 저는 이런 전통적인 결혼 문화를 조금 지향하고 조금 이런 가볍게 뭐 스몰 웨딩이라든지 이런 가볍게 조금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결혼 문화가 조금 됐으면 하고 뭐 또 단적인 예로 뭐 동거라든지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결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조금 알아본 다음에 결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네, 동거 네 조금이다. 네, 네. 저도 오끼님처럼 조금 결혼을 하기 전에 동거를 한다던가 뭐 이런 과정들도 어떻게 보면 결혼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은 결혼 후에 아이를 갖지 않든 갖는 등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요즘 신혼 부부들이 이제 혼인 신고를 하고 나서 7년 동안을 법적으로 신혼 부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좋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도 많이 낳아야 되고 뭐 아이가 둘 이상은 돼야 뭐 주거적 형태라던가 분양을 잘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결혼을 한 신혼 부부만을 위한 어떤 혜택도 좀 제도적으로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더 안정적인 부분이 늘어나야 아이를 낳고 싶다, 낳아야겠다라는 좀 생각도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덧붙이자면 일단 여성분들이 일단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내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 남성보다는 좀 더 많은 시간과 뭐 노력을 해야 되는 건 현실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육아휴직 갔다 왔을 때 나의 직장에서의 그런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들이 좀 더 밝아지고 긍정적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자연스럽게 추천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기성세대들이 더 이해해 주셔야 그리고 주변에서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또 한편에서는 난 비혼주의자인데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육아휴직 임신 이런 것 때문에 옆에 동료가 출산을 위해서 자리를 비우면 그 일이 이제 나한테 온다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케바케이긴 한데 서로 그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희생하고 그걸 포용해 줄 수 있을 때 다들 공감하고 좀 더 결혼과 출산이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용신님은 어떤 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제도적으로는 지금 확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저는 그냥 인식 정도만 바뀌면은 좋을 것 같은데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부담 없이 이거를 알릴 수 있고 준비를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결혼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뭔가 이제 인식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결혼의 긍정적인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용신님부터 이렇게 쭉 하고요. 아무래도 안정감이죠. 안정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집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 같이 있고 뭔가 좀 나 혼자가 아니라는 뭔가 법적으로라도 이제 같이 묶여 있다라는 그런 소속감 그런 것들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집에 들어갔을 때 혼자이니까 외로우니까 강아지를 같이 키우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소속감과 그리고 편안함. 그래서 그런 말들 있잖아요. 남자는 결혼하면 살이 찐다. 그 이유는 더 이상 다른 이성에게 더 어필할 필요도 없고 만족감으로 아내와 함께 편안하게 심리적 안정이 돼서 살이 더 찐다라는 그런 핑계 아닌 핑계도 되고 있는데 지혜님께서는 결혼에 주변에 봤을 때 이런 분들은 부럽다 한 거 있었나요? 결혼하는 사람들? 매일 전 아무래도 연애를 하고 있어서 네네. 이게 결혼한 사람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되게 출퇴근 없이 매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혹은 생활을 같이 해서 많은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꽤 큰 메리트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지 결혼하신 분들은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혹은 너무 좋은데 집에 안 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남자친구가 놀러 왔는데 집엔 안 간다고 그런 짤들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결혼을 하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편안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안정감 요즘에는 자택근무도 많이 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혹은 욜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하면서 청년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소외감들을 느끼는 부분들을 결혼이라던가 가족의 형태로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옥기님은 네, 저는 장점이라면은 첫 번째로 아까 말씀했듯이 그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백신을 맞아가지고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를 들면은 와이프가 있었다거나 그러면 배우자가 있었더라면은
조금 더 간호를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혼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외롭고 이렇게 옆에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한 적이 있었고, 또 상대방과 이 상대방을 그 인생의 주인공으로 조금 만들어주는다는 것 자체가 이 결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결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면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마지막 답변자가 항상 그렇거든요. 네. 네. 답변해 주세요, 채희님. 저는 뭐 결혼의 장점을 진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완전한 내 편이 생긴다 라는 느낌으로 결혼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막 사람 간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완전한 내 편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벌써 드려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MZ세대가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보완을 한다면, 나는 이 정도 보완이 되면 결혼 당연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것 같다 하는 의견들을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채희님부터 가볼게요. 뭐 물론 나라 입장에서는 국가적 입장에서는 결혼을 장려하는 게 좋으니까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이라던가 뭐 아이를 출산하였을 때에 대한 혜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너무 많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에 반해 청년을 위한 혜택이라는 것은 청년들이 직접 찾아봐야만 간신히 얻어낼 수 있는 혜택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결혼은 저희는 지금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서 선택을 위한 거는 결국 비슷한 혜택들을 다 제공을 하였을 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서 청년들을 위한 좀 더 혜택들을 많이 늘려주신다면, 물론 지금도 많겠지만 좀 더 늘려주신다면 청년들이 좀 더 신혼부부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출산에 대한 거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청년들도 그렇지만 기성세대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주택을 하려면 청약 통장부터 만들어야 돼. 이거는 맞아요. 본인이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신혼부부 특약, 생애 첫 주택 이런 걸 신청하려고 해도 벌써 다른 사람들이 앞서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그제서 알고 시작하려면 더 빨리 달려야 되거든요. 그런 걸 좀 더 자주 정보를 알려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빨리 하나 둘씩 찾아가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옥기님께서는. 네, 이 유럽의 한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나라에 지원을 해주고 어느 정도의 비용을 대신 지급을 해준다, 이런 나라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렇듯이 꼭 우리나라가 그 포퓰리즘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결혼을 하고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면은 아까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돼, 청약통장은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런 제도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돼, 이 무난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조금 알려줘야 된다, 이런 제도적인 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이런 경제적인 것을 떠나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물론 사람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인식이 많이 변화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둘이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변에 인식을 해서 아파트를 꼭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결혼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인식이, 나는 이렇게 할 거니까 날 이해해줘. 그래, 그렇게 축하해 라고 서로가, 주변이, 사회가 그렇게 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에서도 뭐 청년 공간들에서도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이런 제도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으면 댓글창에 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혜님께서는. 저는 아무래도 요즘에는 자기의 커리어를 지키는 것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내 문화들이 조금 더 결혼을 했을 때 응원해주고 아이를 가졌을 때 당연시 여겨주는 문화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적으로 다양한 제도들은 이미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식들에 대한 문제니까 그 인식들이 좀 변화할 수 있게 국가적으로 혹은 회사적으로 조금 더 그 인식 변화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노력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제도, 육아휴직 제도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잘 못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권장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잘 못 쓰는 그런 현실이 있는데, 그거를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문화도 직장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건 저도 공감합니다. 네, 용신님, 대표님께서는 또 어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의 개선이 가장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너 언제 결혼할 거니라고 물어보면은 돈 모으고 해야지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근데 이 돈 모으고 해야지라는 게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곳, 좋은 차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종합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약간 인식이 먼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곧 다가오는 명절에 그런 말들 있죠. 너 언제 갈 거니?부터 해가지고 그런 말들이 있는데, 인식 중요한 것 같아요. 나부터, 여러분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 주변 사회가 직장이 다 그렇게 변할 것 같아요. 뭐 결혼한다고 해서 제일 먼저 물어보잖아요. 집은 그럼 어딘데? 그런 질문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벌써 많은 시간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조금 자기에 대한 MZ세대 대표로 나오셔서 MZ세대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짧지만 이 시간이 어땠는지 간단하게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 발언할게요. 네. 다양한 연령대가 그래도 MZ세대가 모였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생각들을 또 들을 수 있었고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 대전 청년 주간, 이 대전광역시 주최하는 이 대전 청년 주간 이런 자체에서 이런 토론을 하고 이런 토크 콘서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그 결혼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국가 그리고 기성세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모두가 그냥 같은 생각으로 결혼을 바라봐주고 이해해준다면은 조금 더 나은 개선된 결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얘기를 하지 않으면 기성세대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얘기를 하고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개선점들을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시도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제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자주 만들어 주십시오. 네. 항상 뭐 결혼 안 해야지 간단하게 생각하던 거를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자리인 것 같고, 청년들이 앞으로 모여서 이런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혼과 관련된 우리 MZ세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누군가에겐 결혼은 미래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결혼은 선택할 일이지 필수는 아니다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의견을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가치관에서 비롯된 우리 사회가 주는 문제 때문에 갖는 부정적인 인식이라면 우리 모두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상 세 번째 섹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인사하면서 자리를 가실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널분들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핑크피쉬의 공연이 이어질 텐데요. 여러분 유튜브 함께 하시는 분들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 위한 선물을 또 문제를 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2021 대전 청년주간 유튜브에 2021 청년주간 유튜브에만 댓글을 달아주셔야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곳에 답글을 남겨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드릴게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영위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영위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일컫는 용어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핑크피쉬의 무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의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의 가슴에 깊이 묻어 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의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의 가슴에 깊이 묻어 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이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겠단 말해요. 네, 다들 박수 치시면서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네, 모두 우리 MZ세대가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너무 잘 들었고요. 핑크피쉬의 공연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두 곡 더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전에 냈던 문제의 답은 딩크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댓글 달아주신 분은 지정은님. 네, 축하드립니다. 지정은님께서는 댓글창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 대전 청년 주간 MZ세대의 사고방식을 들어보는 대전 청년 토크 콘서트 청년 담다. 네, 마지막 세션 이제 결혼은 필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간 여러분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요. 오후 5시에 보이는 라디오, 청년 보이는 라디오 세 번째 섹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5시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창업을 주제로 주식회사 옐로우박스 대표 유지곤님을 게스트로 모셔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 꼭 시청해 주시고 핑크피쉬의 공연 이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 1, 2, 3, 4. Isn't she lovely? Isn't she wonderful? Isn't she precious? Less than 1 minute. Oh, oh. I never thought true love would be making one as lovely as she. But isn't she lovely? Made from love. 기타에 김유건. Isn't she lovely to lead the angel rest? And boy, I'm so happy that we have been heaven blessed. I can't believe what God has done through us. Get to be like to one and so very lovely, made from love. 더 신나게. I love you, baby. And if you quite all I need you, baby. From the lonely night, I love you, baby. Trust in me when I say, oh, pretty baby, don't bring me down, I pray, oh, pretty baby. Now then I find you say, let me love you, baby. Let me love you.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은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앨범을 낸 노래인데요. 이상형이라는 노래이고요. 여성의 이상형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쓴 노래입니다. 제 자작곡 이상형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를 본 순간 기억이 났죠. 그대 내 상상 속에 있던 이상형, 나의 꿈처럼 내게 다가와 주면 돼. 나는 눈도 못 마주치겠어. 내 손을 잡아줘. 내 상상 속에 있던 이상형, 내 맘과 같다면 우린 멋진 인연이 돼. 우리 미래 기대도 좋아. 그녀를 본 순간 그분께 말했죠. 매일 분홍빛 나의 사랑을 이루어줘. 나의 꿈처럼 우린 멋진 인연이 돼.
우리 미래 기대도 좋아. 내 손을 잡아줘. 내 상상 속에 있던 이상형 내 맘과 같다면 우리 멋진 인연이 돼. 우리 미래 기대도 좋아. 난 알았죠. 이상한 떨림이 그대 앞에 서면 생긴다는 것을 이젠 알겠죠. 그 이상한 떨림은 또 너를 향했단 걸. 네가 바로 내 이상형이란 걸. 그댄 내 상상 속에 있던 이상형. 우린 멋진 인연이 돼. 우리 미래 기대도 좋아. 우린 멋진 인연이 돼. 우리 미래 기대도 좋아.